27억 정도 가던 매매가들이 16억 정도까지도 내려간 물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된 게 지금 다 이렇게 비어나가고 난리가 났다는데 용주주는 이상이 없는 거냐.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호수입니다. 오늘 지산동 현장에 다세대 원룸 건물 신축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요즘에 큰 이슈가 평택에 삼성전자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공실들이 넘쳐나고 있고 가격이 매우 다운되고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의 지금 이슈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삼성전자 고덕 캠퍼스에 인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8만 명까지 들어와 있었던 인원이 13,000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라든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인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그런 소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평택은 어떻게 됐을까? 평택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덕에 있는 다가구 건물들을 보시면 주로 1층에 상가가 있고요. 위층에 투룸 주인 세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삼성전자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서 공실들이 굉장히 많이 난 상태죠. 실제 거기에 가격도 매매가가 한 24억에서 27억 정도 가던 매매가들이 16억 정도까지도 내려간 물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매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경매로도 물건이 나오고 있고 고덕 신도시를 가보면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다 비어있는 땅이고 건축 중에 있는 부지들이 있다면 다 공사가 멈춰 있는 상태지 어느 누구도 지금 건물을 지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고덕 신도시가 아닌 외곽에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상가 건물도 짓고 있고 지금 다세대 건물도 짓고 있고 앞으로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지금 다 이렇게 비어나가고 난리가 났다는데 용주주는 이상이 없는 거냐? 저도 이상이 있죠. 저도 이상이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많이 나가긴 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새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아닌 일반 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원룸 기준으로 보면 126호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공실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공실이 많은데 제가 갖고 있는 건물은 공실이 많지 않을까? 물론 저도 많이 공실이 있었습니다.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6만 명, 8만 명, 4만 명 이렇게 들어올 때만 해도 월세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됐어요. 월세 받는 금액이 처음에 40만 원 월세 받는 거에서 70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시 월세가 내려갔죠. 근데 그게 한순간에 126호가 다 드롭되는 게 아니고 새로 나가면서 들어오는 세대들만 월세가 다시 감소하고 있고 다시 증가되더라도 한꺼번에 모든 세대를 다 높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고는 있지만 공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물주에 비해서 빠른 속도로 가격을 좀 낮췄고요.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6개월 내지는 1년 정도 기간도 좀 단축해 주기도 하고 월세도 좀 낮춰 주기도 하고 하지만 보증금만큼은 기존 보증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6월 달부터 고덕 현장이 다시 지어질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에 계신 분이라든지 좀 좋지 않은 존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6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짓고 있는 건물은 고덕 현장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평택 지역이라서 삼성 건설 노동자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을 만한 여건의 존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럼 왜 지금 짓고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브레인시티 주변 지역입니다. 평택에 고덕 신도시도 있지만 브레인시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송탄 IC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산단이 주로 메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과 그 다음에 대학병원이 들어오고 하이스 캠퍼스가 들어오는 그런 브레인시티라는 게 고덕 신도시 마치 크진 않지만 새로운 또 신도시가 생겨나는 지역에 가까운 존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원룸 수요가 또 부족하고 그리고 고덕 신도시보다도 더 도심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원룸의 수요들이 부족할 거라고 전 예상을 해서 이 존에다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후면은 이 건물이 다 지어질 예정이고요. 다 지어지면은 이제 세입자를 또 받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평택 망한 거 아니야? 이제 평택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지역을 사느냐, 평택 내에서도 안전한 존, 어떤 존을 구축해 나면서 구성해 나갈 건지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단 예로 들어보면 저희 수강생이 작년에 건축을 시작을 해서 다중주택 4동을 지었습니다. 평택 지역에다가 굉장히 좋은 존에 지었어요. 서정리역에 가까운 주변에 있는 서정동 지역이라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은 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존에 4동의 다중주택을 지으셔서 60호 정도 되는 호실을 월세를 받고 있는데 그분도 며칠 전에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지금 공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평택에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 왜 공실이 없죠? 라고 하면 그분은 실제 그 건물에 삼성전자 건설 노동자들의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직장인들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출퇴근할 수 있는 수준의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아주 좋은 존으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어느 구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을 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같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저수지론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쭉 빠져서 일정 섹터에만 물이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메말라 있는 존, 메말라 있는 시기, 지금이 평택이 가뭄의 시기 같은 시기라고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 재작년에 수업을 하면서 평택에 너무 호황, 그러니까 뭐 광이 없어서 못 출 정도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오히려 저는 강의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수강생들이 좋은 건물을 찾는데 왜곡된 시그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가뭄이 들어서 물이 쭉 빠져서 좋은 존과 나쁜 존을 구분하기 아주 쉬운 상태거든요. 지금 같은 상태에서 공실이 없는 좋은 존의 건물을 구입하시는 거는 굉장히 건물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알토란 같은 건물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월 10일에 발표 나왔던 정책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취등록세도 개편안이 나왔고요. 다세대 법도 개정이 돼 나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지금 그때 발표했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투자하기 쉬운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기분 좋게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많이 아직 고점에 있고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위축돼 있으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부동산 호황기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부동산 하락기도 존재하고 상승기도 존재하고 지금처럼 고금리 시기도 오고 저금리 시대도 옵니다. 그런 상황은 매년 몇 년 단위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해 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1, 2년의 과거의 데이터만 갖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 변해 나갈 겁니다. 그런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투자를 계속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는 또 일반 대다수의 사람과 동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런 경제적인 상황, 금리가 높아지고 부동산 자산들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일 때 오히려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고 그런 사람들만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생각하는 올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잘 하시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